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타원에서는 나오지 않은, 즉, 쌍곡선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잘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이 지금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신다면은 자, 아래와 같은 이런 형태의 식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절대값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 즉 이 얘기는 x 값이 양의 무한대 아니면은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x제곱분의 a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 x제곱분의 a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은 점점점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0으로 가게 되면은 쌍곡선이라고 하는 이 2차 곡선은 두 직선 y는 a분의 b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bx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없이 다가간다, 만나지 않으면서 한없이 다가간다, 바로 어떤 개념? 점근선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쌍곡선의 방정식에서는요, 타원의 방정식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타원에서는 안 보였던 점근선의 개념이 새롭게 추가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정식, 여기에 마이너스 1인 형태에서도 두 직선 요만큼이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두 개의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요 두 형태의 쌍곡선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잘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렇죠. A와 B 값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앞에서 쌍곡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봤던 거 기억하시죠? 원래 엄밀히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 놓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라든지 초점의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리는 게 좀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에서 한번 우리가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a제곱은 4가 되고요, b제곱은 9가 되는 거기 때문에 a 값은 2, b 값은 3이라는 거를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쌍곡선의 두 점근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2분의 3 x가 된다라는 사실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도 a제곱은 4가 되고요. b제곱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a 값은 2, b 값은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1 x가 된다라는 사실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점근선의 방정식은 여기 뒤에 있는 1과 마이너스 1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꼭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쌍곡선에서의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은 포물선, 타원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강조를 했을 거라고 봐요. 어떤 내용이냐? 자,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도 좋지만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된다. 즉, 가장 기본이 되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느냐,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느냐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정보들을 가지고 뭐 중심의 좌표, 초점의 좌표 이것들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방법으로 한번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의 방정식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쌍곡선의 초점, 꼭지점의 좌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지금 다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식을 완전제곱골 형태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죠.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면은요. 4x제곱과 플러스 8x가 있기 때문에 4로 묶으시면은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플러스 1이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y제곱과 2y가 있기 때문에 y제곱 플러스 2y 그리고 플러스 1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좌변에서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1 상수항이 3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려면은 우변에는 4가 있으면 될 거고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은 4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될 거기 때문에 양변을 4로 나눠주신다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면요. 요 쌍곡선의 방정식은요.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요 쌍곡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의 좌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초점은 x축 위에 존재할 거고요.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은 초점의 좌표는 충분히 연습을 하셨겠죠.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 5,0이 될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꼭지점의 좌표 지금 1,0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나오겠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a제곱 1이니까 a는 1, b제곱은 4니까 b는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각각 마이너스 1씩 평행 이동을 시켜 주신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요 쌍곡선의 초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0, 마이너스 1 하나와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y는 2x라고 하는 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정리를 하시면은 2x 플러스 1 하나가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신다면은요. 점근선을 먼저 그려놓고 출발을 할게요. 점근선을 점근선이 지금 y는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를 1로 잡고 여기를 뭐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으신다면은 점근선 하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3이 뭐 요 정도 있다라고 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얼마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있다라고 칠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따라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요 값이 지금 1이라는 얘기는 두 초점이 x축과 평행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두 초점이 x축과 평행한 직선 위에 그래프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6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이 쌍곡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쌍곡선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기에서의 초점의 좌표 얼마가 되죠? 초점의 좌표 지금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초점은 x축 위에 존재할 거고요. 초점의 좌표는 루트 7,0 하나와 마이너스 루트 7,0.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2,0과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 두 개를 찾아주신다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a가 2고요, b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x라는 거를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것들을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신다면은요, 초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고요? 루트 7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하나와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4, 마이너스 1과 0,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하나씩 해볼까요? y는 2분의 루트 3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분의 루트 3 x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방법으로 그리는 게 좋다? 그렇죠. 먼저 점근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먼저 그려주시고, 자, 초점을 보니까 이 초점은 x축과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를 조금 지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식을 정리하는 것까지만 한번 여러분들 해볼 테니까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전개가 다 되어 있는 형태니까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x제곱 플러스 6x, 그럼 플러스 9가 있으면 좋을 거고요. 마이너스에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좌변에서는 상수항이 9와 4, 5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6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쌍곡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쌍곡선은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쌍곡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쌍곡선에서 초점의 좌표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1이니까 초점은 y축 위에 존재할 거고요. 여기에 1과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0, 루트 2와 0,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0, 1과 0,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만큼의 있는 내용들을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킨다면은 초점의 좌표도 변할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 변할 거고요. 점근선의 방정식 또한 평행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요.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거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주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설명을 하면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떤 거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x제곱 밑에 있는 a제곱, y제곱 밑에 있는 b제곱, 즉 a와 b 값에만 의존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게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교과서 27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그림은 세 쌍곡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럴 때 1번에 세 쌍곡선의 점근선을 비교해 보자. 첫 번째 쌍곡선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얼마가 되죠? y는 뿔마 x가 되겠죠. 두 번째에서도 y는 뿔마 x가 될 거고요. 세 번째에서도 y는 뿔마 x가 될 겁니다. 즉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쌍곡선의 방정식의 모양이 다 다르더라도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떨 수 있다? 같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2번에서 두 직선 y는 2분의 1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를 점근선으로 갖는 쌍곡선을 3개 이상 찾아보자. 자, 어떻게 가면 될까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는 거죠. 그럴 때 a분의 b가 얼마가 되면 되는 겁니까? 2분의 1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a라고 하는 거는 2b 요 관계식만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는 a값 b값 찾는 거는 뭐 무수히 많이 찾으실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a가 2일 때 b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1이 되면 될 거고요. 두 번째 a가 4일 때 b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죠? 2가 되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a가 6일 때 b가 3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쌍곡선의 방정식은 총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a제곱분의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3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3개만 찾으라고 했는데 벌써 6개를 찾아낸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같은 점근선을 갖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3개의 2차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3가지 방정식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신다면은 이건 모두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였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y제곱은 4px라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쌍곡선의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들은 각각 y제곱 마이너스 4px는 0, 포물선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은 0, 타원의 방정식이 되고요.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은 0이다. 얘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수가 실수인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x제곱, by제곱, cxy, dx, ey, f는 0, a부터 f는 상수, 이 형태가 나타내는 곡선을 우리는 2차 곡선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조금 제한을 시킨다면요, 조건을 조금 더 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잘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차 곡선은요, 첫 번째 C라고 하는 값은 항상 0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할 겁니다. 즉 C가 0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X, Y라고 하는 이 항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만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A와 B, 지금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요 A 개수와 Y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개수 B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동시에 0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A와 B가 동시에 0이 돼버린다면은 CXY도 지금 없는 거고요. DX, EY, F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1차식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x제곱 y제곱이 다 있고요 뭐 하더라도 참고해 보시는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 이것처럼 실근이 한 쌍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x제곱 플러스 4y제곱 더하기 4는 0처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2차 곡선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7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했던 2차 곡선의 그 일반적인 식의 모양을 가지고 이 방정식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판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돼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x제곱 플러스 6x가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로 맞춰주고 마이너스 3y제곱은 9다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은 9가 돼서 양변을 9로 나눠버리신다면은 9분의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즉 2번이 나타내는 요 방정식은 쌍곡선을 의미한다라고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양변을 144로 나눠버리신다면요 16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 이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2y제곱 마이너스 4y가 있기 때문에 2로 묶으신다면은 y제곱 마이너스 2y 자 플러스 1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2x와 플러스 1을 다 넘겨버리신다면은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개수가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1이 있으면 될 겁니다. 즉 y-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이 방정식은 포물선을 나타내는 식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했던 방법대로 계산을 하셔서 이 방정식들이 나타내는 도형들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 즉 ax제곱 더하기 by제곱 자 cxy는 없는 경우만 생각을 하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dx 플러스 2y 플러스 f는 0이다. 자, 요 식에서 A부터 F까지의 각각의 개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떤 2차 곡선이 되는지를 한번 판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만약에 A 값과 B 값이 같다라고 합시다. 물론 0이 아닌 값으로 같은 경우에는 원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A와 B 값의 부호가 같은 경우, 즉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큰 경우, 또 A와 B가 같으면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A와 B가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타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세 번째, A와 B 값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 즉 A, B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포물선이 남았는데, 포물선은 조건을 조금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A가 0이 아니고요, B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즉, 위에 있는 식에서 보시면은 B가 0이기 때문에 Y제곱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Y제곱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이때는 E가 0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반대로 이번에는 A가 0이 되면서 B가 0이 안 되는 경우. 즉, X제곱 항이 없어지는 경우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D가 0이 되면 안 되는 경우. 자, 이 두 경우에 우리는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포물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정리해준 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시 문제 7번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결을 해보신다면요,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와 b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같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와 y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오더라, 쌍곡선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와 y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부호가 같고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타원이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는 x제곱항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요 두 번째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수가 2가 되고요, x라고 하는 값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개수 또한 0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우리는 포물선이다 라고 빠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8페이지 밑에 있는 원뿔곡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원뿔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2차 곡선들, 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런 2차 곡선들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런 원뿔을 어떠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과거 유명한 수학자죠,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요 수학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뿔곡선이다, 또 다른 말로 원추곡선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런 도형에서 우리가 적당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어떻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되는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그런 어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떤 원뿔 두 개가 꼭지점을 맞닿으면서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먼저 좀 기준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원뿔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일단 이 꼭지점에서 아랫면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까요? 이거를 우리가 원뿔의 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뿔의 모선이 하나 있을 거고요. 우리는 첫 번째로 모선과 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원뿔을 어떤 평면으로 자를 건데요, 이 평면과 이 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만약에 베타라고 하는 값이
90도다. 즉, 이 평면이 아래쪽 평면과 평행한 경우 잘라서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 나오는 단면은 어떤 도형이 되느냐? 원이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요 알파 값과 베타 값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베타 값이 더 큰 경우, 알파보다 베타 값이 더 큰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어떤 도형이 나오냐 하면은요, 타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타원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베타 값과 알파 값이 같은 경우, 즉, 이 평면이 모선과 평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포물선이 나오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베타 값과 알파 값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알파 값이 더 큰 경우라고 합시다. 더 큰 경우, 이 경우에는 쌍곡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잘리는 모양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영어로 이렇게 되고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고요. 쌍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왔냐 하면은요. 부족하다. 타원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포물선은 일치한다. 쌍곡선은 초과한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건데, 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일치하고 뭐가 초과하는지는 원뿔의 축에 대한 평면의 기울기, 원뿔의 축에 대한 평면의 기울기, 즉 베타가 되겠죠. 자, 베타라고 하는 것과 모선의 기울기, 알파라고 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알파가 더 작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부족하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될 거고요. 베타와 알파가 같다, 즉 모선과 축이 이루는 것과 평면이 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치한다. 그래서 포물선, 반대로 모선과 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더 크다, 초과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쌍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부족하다, 일치하다, 초과한다 이렇게 되는지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쌍곡선을 끝으로 2차 곡선의 세 종류, 즉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내용적인 부분도 중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많고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도 많지만 특히나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각각의 2차 곡선이 갖는 기하학적 정의입니다. 결과적으로 2차 곡선,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쌍곡선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하학적인 정의로 만들어지는 거고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보더라도 2차 곡선에 대한 내용이다 기하학적인 정의를 잘 활용만 하실 수 있다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도 혹시나 궁금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커뮤니티에 기하 질문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2차 곡선들에서 접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잘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복습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